안녕하세요. 부모 잘 만나서 잘 나가는 인간들만 보면 배알이 꼴리는 비비꼬인 스크류바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감정은 40살, 50살 그쯤 되면은 먹고 살기가 좁아지기 힘들어가지고 싹 고쳐지는 증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40살, 50살 나이를 처먹을 대로 처먹어가지고 멧돼지가 쳐 불러가지고 아니면은 정신이 한가해서 나보다 좀만 잘난 놈들을 보면은 시기 질투하고 박탈감, 현타 느끼고 막 인지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정신이 이 애새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거 주위 사람들한테 티내면 병신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년배들 절대 겉으로 티를 내면 안 되고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10대, 20대, 30대 초반 얘네들은 아직도 정신력이 그렇게 무르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족같은 감정을 발산하는 애들이 많고요.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징징거려도 된다 이렇게 용인해주는 분위기고 제가 요즘에 어떤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거든요. 자세한 채널명은 혹시나 그쪽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추측 댓글도 달지 마세요. 대충 자기가 사는 집을 소개해주는 채널인데 거기 나오는 출연자 중에서 집을 가진 사람, 매매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택구입 자금의 출처가 부모님 지갑이다 이러면은 꼭 박탈충, 현타충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절대 다수는 아니고요. 부모가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가에서 대출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해줬다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내 나이 30대 중반인데 원룸 살아서 현타가 온다는 둥, 그 사람 금수저라는 둥, 자괴감 오지게 느껴진다는 둥, 같은 나이대인데 좌절감만 느껴진다.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 인테리어이지 질린다. 직구빈 게 싸구려처럼 보인다. 어쩌고 인신공격하고 비난까지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질투를 다른 형태로 발산한 거죠. 이거 말고도 실생활에서 부모님한테 지원받은 애들 보면은 티꺼운 기분이 든 적 많죠. 저도 그랬고요. 이 방송 보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부모 지원받는 애들 보면은 거기에다가 받아먹을 거 다 받아 처먹고 자수성가 드립친 애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꼽죠. 만약에 내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쳐요. 저는 운동화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디다스 짝퉁 삼선 스라빠 신고 뛰는데 부모 지원받는 애들은 나이키 신발 신고 나보다 한 80m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걔는 20m만 쉬엄쉬엄 가면 되고요. 저는 이제 스레빠 벗겨질까봐 조심하면서 이제 존나게 뛰어야지 겨우 도착하는 꼴이죠. 걔랑 똑같이 도착하려면. 근데 똑같이 도착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제가 얘는 이렇게 들었는데 실생활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불평등한 환경의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스레빠밖에 못 사주는 부모를 원망하고 흑수저 타령하고 맨날. 누구는 20m만 가도 되는데 나는 100m를 완주해야 하니까 현타가 세게 오잖아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너의 출발점에서부터 이렇게 500m 뒤에는 맨발로 뛰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런 애들을 흑수저라고 부르고 너랑 사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걔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맨날 현타가 온다. 현타충, 박탈충들이 막 흑수저 타령 하잖아요. 근데 걔네 실상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스탱수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보증금 못 도와줘서 원망스러워요. 진짜 흑수저는 독립은커녕 좁아지게 번 돈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립니다. 진짜 흑수저가 독립하는 방법은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뿐이에요. 부모가 뜯어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은 최소 스탱수저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뭔 말을 못하겠어요? 아프라고 내가 뼈를 쳐봤는데 그래도 시기 질투, 상대적 박탈감, 현타가 없어지진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성격 꼬인 걸로 치면은 나도 한 꽈배기 하지. 나도 꽈배기 인간이지. 인간 스크류바죠. 그래도 저는 나이 처먹고 남의 부모가 자식들 해주는 걸로 고가워하는 거는 많이 고쳐졌거든요. 티를 안 내는 방법을 터득했다랄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평화를 얻는 방법을 내가 배웠다랄까? 그래서 내가 그 더러운 감정에서 그나마 빠져나올 수 있었던 방법을 제가 말을 해주려고 해요. 이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일단은 내가 상대적 박탈감에서 왜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사람에 따라 이런 시기 질투가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다들 성격만 더 더럽게 꼬일 뿐입니다. 오히려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게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적고 보다 빨리 성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평생 남을 의식하고 삽니까? 이건 병신 같은 거거든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그런 감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나이를 처먹어보니까 그 꼬여있는 감정이 나를 망치더라고요. 저도 찐 흑수저 출신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그나마 좀 더 내가 윤택한 삶을 살려면은 나는 뭐든 살아남을 구멍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수적인 게 창의성이에요. 내가 길바닥에서 양말을 하나 팔더라도 눈에 띄게 특이하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내 마음속이 꽈배기처럼 꼬여있고 분노에 휩싸여 있고 부모 원망에 가득 차 있고 잘난 놈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사람이 창의성이 없어져요. 이건 내가 경험해보고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뜩이나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정신까지 가난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살면은 절대 중산층 근처도 못 가요. 또 있는 놈들한테 지는 거라고요. 심지어 걔네들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 혼자 막 셀프 고문하면서 자가 면역 반응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불평불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좋은 소스가 있어도 이런 인간 꽈배기들한테는 입을 싹 닫고 쌩까요. 그리고 점점 멀리하죠. 자, 구체적인 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그들에 대한 접촉을 끊는다. 눈앞에서 안 보이면 덜하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애들 페이북, 인스타 이런 거 훔쳐보지 말고 차단하세요. 걔네 카톡 푸사랑 상매 막 습관적으로 쳐다보지 말라고 제발 좀. 응?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들과의 만남을 자제해야 됩니다. 어차피 코로나니까 만날 생각하지 말고 만나자고 하면 코로나 핑계대고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잘 사는 애들 나오는 텔레비 프로그램 있잖아. 그런 거 한번 돌려버리고 유튜브에 그런 애들 또 나오잖아요. 그럼 구독을 취소한다. 그리고 걔네들이 과시하는 부가 주작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실제로 주작일 확률도 높고 유명한 채널 그거 아십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아시잖아요. 주작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모든 걸 수학적으로 계산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의 비율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중에서 몇 천만 원, 몇 억대까지 현찰로 탁탁 줄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왜 흔치 않은 경우를 흔해 빠진 네 인생에 대입을 하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노후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 오늘 벌어서 오늘 사는 거고 마통 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노후 준비가 너인 경우도 많거든요. 자식인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은 부모가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걸 고맙게 여겨야 돼요. 상당수의 많은 젊은이들이 집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서 밑 빠진 덕에 물을 붓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담았는데 사회초년생 부모한테 월급 통장 맡기지 말라.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부모가 돈 해준 애들 볼 때마다 야마가 도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야마가 돌면 뭐 증여세 탈루로 신고를 하든가 뭐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뭐가 있다며요. 저는 그럴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세 번째, 한 마리의 경주마가 된다. 말 달릴 때 이거 가리개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써야 돼요. 남 신경을 왜 쓰고 앉았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도 한가한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바빠 뒤지겠는 사람은 남의 인스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뭐 남의 푸사, 카톡, 뭐 상매 이런 걸 읽고 앉았어.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시기질투 댓글 달 시간에 바쁜 사람들은 1시간이라도 더 잔다고요. 그런 사람들 바빠가지고 수면 시간도 모자라니까. 꼭 이렇게 할짓거리 없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요. 그게 전공법입니다. 네 번째,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반에서 노니까 집에 잘 사는 애들이랑 너랑 같은 부류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잖아요. 졸업하고 뭐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걔들이 한 거라고는 잘 사는 부모님 난자 정자인 것밖에 없는데 뭔가 억울하죠.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뒤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설령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부잣집 고명딸로 태어나리란 보장이 없어요. 확률 싸움이잖아. 오히려 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너희씨 우리 집에서 태어나라. 다음에 태어날 때. 그리고 뒤졌다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나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무의미한 일이고, 암만 시기 질투, 뭐 부모 원망,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에 휩싸여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바뀌는 거 딱 하나 있는데 너의 인성만 더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비비꼬여 있어봤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민과 좌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부모를 원망해가지고 뭔가가 나아진다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그래봤자 인성 빠았다고 남들한테 욕이나 쳐먹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의 낭비야. 나는 내 생각, 내 감정과도 손절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수댕수저면서 흙수저 코스프레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박탈충들 얘네들 보면은 먹고 살만한 집구석인 거 내가 다 알거든요. 오히려 진짜 가난한 애들은 그런 거 부러워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자기랑 도찐 개찐인데 조금 더 가진 걸 가지고 미친 듯이 부러워하고 질투를 하거든요. 반대로 너무 차이가 크다, 넘사벽이다, 이거는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투 같은 거 안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제드래곤 잘 사는데 시기 질투하고 부러워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어설프게 먹고 살만한 애들이 꼭 흙수저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보다 조금 나은 애들을 시기 질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전에도 말했죠. 네 핸드폰 아이폰이고 집에 김치냉장고 있고 주말에 게임성 카페 가가지고 케이크 조지면은 흙수저 아닙니다. 집구석에서 너 혼자 최저임금 정도 겨우 받으면서 그 돈으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 아니면은 흙수저가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서 부모님한테 주는 것도 아니면서 힐링 막 이러면서 쓸 거 다 쓰고 돈지랄 할 거 다 하고 자기가 통장 만들어 놓고 나보다 조금 나은 애 보면 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둥 막 이지랄을 하지 말라니까. 오늘 내 영상을 보고 또 뭐가 안 입고 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새벽반 친구들과 함께 하길 바라겠고요. 독창적이고 기발한 악플을 달면 내가 공짜로 박제를 해줄 테니까. 원래는 여기 악플 유료화 채널입니다. 아무튼 신춘문예 응모하듯이 적어보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